자, 이번 시간에는 주어진 도면을 보고요. 그래서 모델링 작업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보여주는 도면은요. 그래서 사회 경진대회 문제가 되고요. 출처가. 그래서 경진대회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프로그램마다 카티아 경진대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 경진대회도 있고요. 거명 경진대회도 있고요. 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해서 도면 이미지가 되고요. 요거를 해서 유지 NX에서 모델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참고로 지금 도면은 조립도입니다. 그래서 조립도. 자, 파일 이름은 리모트 컨트롤 어셈블리 도면이고요. 그래서 조립도에 보니까 보면 리모컨이죠. 자, 리모컨이고 여기 품번을 보면 1번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에서 3번, 4번까지 있습니다. 자, 파트 리스트에 보면 1번이 탑 케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이 버텀 케이스고 3번이 PCB 버튼이고요. 4번이 배터리 커버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다음 도면을 볼게요. 자, 먼저 조립도가 있고요. 탑 케이스부터 볼게요. 그래서 탑 케이스 리모컨 윗판. 자, 윗판이고요. 자, 좌측 하단에 보면 그래서 등각도가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등각도. 자, 요게 평면도가 되고 정면도. 그래서 여기는 가운데 절단선이 있고요. 섹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좌측면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절단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 보면 자, 여기 있는 도면은 그래서 홀에 대한 정보만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홀 요게 자, 여기에 보면 PCB 버튼, 리모컨의 버튼이 여기에서 튀어나오려면 여기 홀이 뚫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칭부, 여기 다 해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 해칭이 아니고요. 그래서 해칭부는 관통 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형상, 관통. 자, 그러면 요거는 홀에 대한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국부투상도에 해당되겠죠. 이 홀에 대한 부분을. 자, 이렇게 또 도면이 있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또 요게 가운데 절단선이 있습니다. 문자 기호 B, 시선의 방향, 그리고 옆에 섹션 B-B 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여기를 또 절단했습니다. 문자 기호 A. 그 다음에 여기서 사각으로 오목하게 파져 있는 부분의 깊이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기 섹션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코너에서 외곽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 이 부분에도 해서 요거 가지고 섹션 A-A를 보고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형상 또 외곽에 대한 부분을 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그래서 2번 부품 버텀 케이스 아니고요. 버튼 케이스. 자, 버튼 케이스는 리모컨 밑판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밑판의 형상이 등각도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자, 이 등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 그리고 평면도 앞에 정면도, 평면도 기준으로 해서 측면도,
자, 그리고 정면도 아래쪽에 있는 것은 얘는 저면도 아래쪽 바닥에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평면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 보면 실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가 그려져 있고 사각형. 그래서 문자 기호 A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디테일 상세도가 있어요. A 부분에 대한 상세도가 있고요. 자, 상세도 기준으로 해서 수평 방향의 절단선 문자 기호 B 그리고 섹션 B-B가 있고요. 자, B-B를 보고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상자처럼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여기서 배터리 건전지가 들어가는 부분이 이렇게 상자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도면을 볼게요. 이번에는 PCB 버튼. 자, 여기는 부품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에서 PCB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는 배터리 커버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PCB 버튼과 배터리 커버로 해서. 자, 전체 부품은 에서 4개가 됩니다. 다시 어셈블리 화면으로 갈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품은 탑 케이스, 버텀 케이스, PCB 버튼, 그 다음에 배터리 커버 해서 이렇게 4개의 도면이 있고요. 그래서 부품도 4개, 그리고 3번, 4번은 요 파일 하나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조립도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모델링, 어셈블리 모델링 방법에서 상향식 모델링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상향식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탑 케이스 모델링 작업 끝내고 그래서 버튼 케이스 모델 작업하고 PCB 버튼 부품별로 다 모델 작업을 다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셈블리로 시작해서 부품을 다 불러온 다음에 조립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UGNX에서 새 문서 아이콘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이름은요, 리모터 컨트롤러에서 RC라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리모컨에 RC라고 적겠습니다. 다시 탑 케이스 그래서 탑 케이스라고 적겠습니다. 이게 품번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 제가 태어났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먼저 작업을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 먼저 일반 부품의 탑 케이스의 기준을 좀 볼게요. 기준. 자, 기준은 모델링 원점은 어디로 할 거냐 하면요.
자, 여기 보면 센터 라인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쪽에 센터 라인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중심선을 지나는 절단선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센터 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센터 라인, 중심선과 절단선을 지나는 이 선을 기준으로 해서 x1, x2 여기 있는 바로 해서 치수 문자가 바로 있는 게 아니고요. 문자 치수로 되어 있습니다. x1이 얼마고 x2는 얼마냐 하면요. 요건 조립도에 나와 있어요. 문자 치수라고 합니다. 요거는 나머지는 치수가 바로 R값 500이고 위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치수가 바로 있는데 여기 보면 22, 4 그 다음에 24 이런 치수들이 문자 치수가 바로 있습니다. 이게 참고 치수에서 3, 2 근데 여기는 문자로 x1, x2, y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얘 만나는 교점을 원점으로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정면도를 보면 중심선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중심선은 뭐냐? 센터 라인 아래쪽에도 있어요. 자, 중심선인데 요거 중심선의 의미는 요거는 조립도의 센터 라인이에요. 조립도. 참고로 이 도면에서 센터는 이 물체 제품에 대한 센터는 아니지만은 요거는 뭐냐면 어셈블리 조립에 있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높이가 전체 높이가 문자 치수 Z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자 치수가 보면 먼저 x1이 있고요. x2가 있고요. y가 있고요. 그 다음에 z가 있습니다. 여기 치수는 어디에서 조립도에서 확인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국부투상들을 살펴보면 그래서 여기 있는 치수 기입 방법이 있는데요. 자, 치수 기입 이 부분을 볼게요. 자, 요게 치수 기입 방법이랑 그 다음에 요게 치수 기입 방법 그 다음에 요게 치수 기입 방법이 있는데요. 참고로 요거는 제가 아직 캐드에서 작업은 진행은 안 해봤습니다. 자, 얘를 오디네이트 치수 기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오디네이트 치수 기입법이라고 합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거는 가로좌표 치수. 그래서 가로좌표 치수입니다. X축에 관련된 좌표 치수가 되고, 참고로 얘는 세로좌표 치수, Y. 이것도 동일합니다. 세로좌표 치수예요. 가로좌표 치수와 세로좌표 치수는 항상 기준을 잘 봐야 돼요. 제로. 얘가 기준입니다. 여기도 제로가 기준이에요. 여기도 제로가 있죠. 기준. 자, 우리가 모델링 원점으로 잡고자 하는 여기를 하는 이유는 위치가 얘를 기준으로 해서 죄송해요. 여기가 아니죠. 잘못 클릭했네. 여기니까 여기죠. 여기니까 여기입니다. 자, 여기를 모델링 원점으로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로 라인이 만나는 기준에서 여기서부터 왼쪽의 위치는 12mm 떨어져 있고요. 여기 22는 제로에서부터 20이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32는 제로에서부터 32, 42는 제로에서부터 40이 위치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9는 제로에서부터 오른쪽으로 9mm 떨어져 있고요. 25는 제로에서부터 오른쪽으로 25만큼 위치해 있다는 얘기예요. 51.5는 제로 기준으로 해서 위치 치수를 나타냅니다. 얘를 해서 오디네이터 치수 기입종에서 얘는 가로좌표 치수가 돼요. 그래서 X축의 위치 치수가 주로 홀 같은 경우에 많이 써요. 금형 도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디네이터 치수 기입법.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가운데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제로 해서 11 쭉 따라가면 여기 홀입니다. 제로에서 11, 그 다음에 요것도 11입니다. 제로에서 아래쪽으로 11, 요건 위쪽으로 11. 자, 요게 중심점 위치는 제로에서부터 아래쪽으로 15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요게 15는 제로에서부터 위쪽으로 15 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는 사용하지 않고요. 가로든 세로든 또는 왼쪽 오른쪽이든 위아래든 어디든 제로에서부터 거리 값을 써줍니다. 플러스 값으로요. 그래서 얘를 오디네이터 치수 기입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지금 대면과 비대면을 나눠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아마 CAD 보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CAD 보강을 할 경우에 그것도 CAD에서 여기 있는 오디네이터 치수 기입 방법을 해서 제가 진도는 안 나갔었습니다. 이거를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먼저 탑 케이스부터 작업을 해 볼게요. 먼저 요게 x1, x2, y, g, z 값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셈블리 도면에 마우스 어디 갔어? 조립도 보면 자, 요게 이렇게 돼 있어요. 문자 치수는 x1은 80 왼쪽이었죠. x2가 75 y는 50 z는 12. 자, 조립도를 보면 여기 있어요. 조립도 정면도 조립도의 정면도 보면 여기 센터 라인이 있습니다. 센터 라인. 그래서 센터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탑 케이스 요게 그대로 온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탑 케이스부터 작업을 진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스케치 작성부터 하겠습니다. 직접 스케치에 스케치 작성 아이콘을 클릭을 하거나 타스크 환경 스케치 Shift S 단축키 만들어 놨죠. 그걸로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먼저 기준은 해서 여기 있는 평면도에서부터 먼저 외형 형상을 만들 거예요. 자, 평면도의 외형 형상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스케치 생성에서 먼저 기준면은 XY 평면을 선택을 하고 확인할게요.
자, 평면 보기 탑 컨트롤 알트 T 눌러서 평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해서 범위를 결정을 할 거예요. 범위. 그래서 범위를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요. 자, 전체적인 사이즈는 틀을 만들어 놓고 이 틀 안에서 x1, x2, y 그리고 안에서 요게 R30 라운드져 있고요. 오른쪽은 R50 그 다음 위쪽은 2-R500 위에도 500이고요. 아래도 500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형상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바운드리 자, 사각형 그리겠습니다. 직사각형 그리기 단축키 R 눌러서 일단은 길게 직사각형을 하나 그려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할 것은 이 사각형 범위가 센터 안에 들어오게끔 중심에 이 사각형 두 선 사이에 이렇게 센터가 오게끔 하겠습니다. 가운데. 자, 그래서 대칭으로 만들기를 먼저 클릭을 하고요. 1차 객체는 수평선 위쪽, 2차 객체는 수평선 아래쪽, 그리고 대칭 중심선은 X축을 선택해주면 돼요. 닫기 하면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렇게 같이 위아래 동일하게 변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치수를 기입을 하겠습니다. 자, 전체 범위 x1 80, x2 75, y는 50. 자, 치수 기입에 들어가서 x1 왼쪽 수직선이랑 y축이랑 거리가 80. 그 다음에 오른쪽 직선이랑 y축이랑 x2 치수가 75.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직선 선택해서 y치수가 50이었습니다. 아이고야 50. 자, 이렇게 완전 정의가 됐는데 참고로 얘는 외곽 틀이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범위 틀이어서 그러면 먼저 각각 선택을 한 다음에 참조로 변화 오른쪽 버튼 누르고 참조로 변환해서 자, 이렇게 먼저 틀을 갖춰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탑 케이스에서 자, 왼쪽은 R30 오른쪽은 R50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 R30의 중심점이 센터를 향하고 있고요. R50도 중심이 센터를 향하고 있어요. 중심선. 자, 그러면 먼저 호 그리기에 3.5 아크의 A를 눌러주세요. 단축키. 그래서 방법에 3.5 하겠습니다. 객체선의 필터에서 곡선상의 점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 클릭하고요. 아래쪽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에서도 곡선상에서 점 클릭을 하고요. 오른쪽으로 블록하게 하나 먼저 두 개의 원호를 먼저 그려 놓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구속 조건에 단축키 C 누르시고 또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왼쪽 원의 중심점이 X축 선상에 곡선상의 점
그 다음에 오른쪽 원호의 중심점이 X축 선상의 곡선상의 점 구석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범위 가로 방향의 위치는 왼쪽 원호는 왼쪽 참조선에 만나면 돼요. 위치 접선 구석. 오른쪽 원호도 오른쪽 수직한 참조선이라 탄젠트하게 만나면 됩니다. 구속 조건 2개. 왼쪽 원호의 크기가 R30이고요. 오른쪽이 R50입니다. 그래서 치수 디멘션의 단축키 D 눌러서 그 다음에 원호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에 크기가 D가 안 눌러졌네요. 그래서 30 반지름 30이고요. 오른쪽은 50입니다. 완전 정의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2-R500이 있습니다. 자, 이 R500도 중심이 이렇게 꺾여진 치수로 해서 센터 라인을 향해요. 그래서 R500. 자, 그러면 먼저 모양부터 아크의 A 또는 아이콘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자, 확대해서 요게 원호. 자, 이때 곡선상의 점에서 클릭해 주세요. 반대편에서도 곡선상의 점일 때 클릭해서 위쪽으로 자동으로 접함 적용이 돼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도 중심일 때 클릭하지 말고요. 이러면 중심이고요. 곡선상의 점 좀 더 안쪽으로 움직여서 반대편에서도 곡선상의 점 중심점일 때는 조금 털어줍니다. 그리고 끌게요. 잡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도 하나 클릭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중심점이 원호의 중심점이 Y축 선상에 오게끔 화면을 축소하고요. 구속 조건의 C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자, 얘가 R값이 크기 때문에 많이 축소를 하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원호의 중심점이 그래서 Y축이랑 곡선상의 점에서 같은 선상의 거 아래쪽 원호가 안 보이네요. 이게 너무 완만한가 본데요. 이를 아이고 시프트가 안 눌러졌네. 그래도 자, 구속 조건 C 눌러서 그냥 원호랑 Y축이랑 잡아볼게요. 그래서 직교 얘가 너무 완만해서 참 밑에 있어서 잘 안 보여서 그냥 직교로 갈게요. 그 다음에 접선 원호하고요. 그리고 요게 참조선이라 탄젠트 접하게 구속을 줍니다. 접선 원호랑 그 다음에 참조 수평선의 참조선이라 해서 탄젠트 접선 구속을 주면 돼요. 두 개의 구속 조건은 R값만 입력을 하면 되겠죠. 치수 디멘션의 D를 눌러 주시고요.
원어 선택하고 R 값이 500R이고요. 아래쪽에도 R 값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500. 자, 그러면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